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을 폭로한 장진수 씨를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가 우려된다며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스튜디오에 노지민 PD 나와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보좌진 또 비서관 이런 사람들 채용은 의원실 권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새누리당에서 왜 비판을 하는 거죠? 네, 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이 원내 브리핑을 통해서 집행유예에 있은 지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을 들면서 장 전 주무관은 집행유예를 지난해에 선고받았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럼 집행유예 기간이면은 국가공무원 임용될 수 없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정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장 전 주무관이 맡게 될 자리는 공식 보좌관이 아닌 입법조사원이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실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진 중에서 보좌관과 비서관 등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데요. 입법조사원의 경우에는 무급 위촉직으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또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채용이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권 의원 측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그 이유로 또 국가 안보가 우려된다 이런 이유까지 제기했어요.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네, 김현숙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자가 안보에 직결된 국방부와 산하기관들의 안보와 직결된 수많은 기밀들을 접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자, 장 전 주무관 장진수 씨가 어떤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2012년 MB정부 당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어진 관련 재판에서 폭로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고 본인 역시 윗선의 지시로 증거인멸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고요.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를 해보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이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느냐 여부를 놓고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할 텐데요. 이를 과학적으로 검토한다는 민간 전문가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네, 정부가 지난 9월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구성한 민관합동전문가위원회에 핵발전소를 찬성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식약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 전체 16명 중 6명이 공무원이었고 나머지 민간위원 10명 중에서도 7명이 핵발전소에 찬성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는데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친핵 인사들, 과거 핵발전소를 옹호하는 발언 또는 기고문 작성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년도 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 사업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정부 시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 사업들의 예산을 100% 지방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했다면서 교육감협의회가 보이콧을 선언한 겁니다.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교육감협의회 대표단은 정부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교육 재정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질타했는데요. 또한 어린이집은 법률상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그것이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면 남의 돈 가지고 장사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겠어요. 자, 교육감협의회 기자회견 이후에 야당에서도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15년 교육부 예산안에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예산이 1조 이상 감소하는 등 지방교육 재정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이명박근혜 정부는 3,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국고 지원 없이 생색만 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편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 충돌이 있었어요. 남북 함정이 서로를 향해서 사격을 가했죠.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늘 오전 9시 50분쯤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연평도 주변 NLL 남쪽 약 900m를 넘어오니까 우리 군의 유도탄 구속함 한 척이 다시 올라가라고 경고통신 그리고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76mm 함포 5발을 쐈는데요. 그러자 북한 경비정도 기관총으로 추정되는 화기로 수십 발을 쐈고 남측은 또다시 함포 90여 발을 쐈습니다.
결국 북한 경비정은 NLL 북쪽으로 돌아갔다. 네, 여기까지가 합동참모본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남북 모두 조준 사격을 한 건 아니어서 피해는 없었는데요. 남북 함정이 서로를 향해서 사격을 한 건 2009년 11월 대청해전 후 최근 대청해전 후에 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 3명이 한꺼번에 갑자기 그것도 서울을 방문했다가 돌아간 지 이제 불과 사흘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네, 북한 함정이 실수로 NLL 밑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은 사실상 별로 없고요.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쪽의 대응 태도와 강도가 어떤지 북한 측이 보겠다는 의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남쪽의 대응 태도를 보면 남쪽이 10월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어느 정도 풀려고 하는지 아니면 대화하는 신용만 하고 말 것인지를 북한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대화를 앞두고 떠보기식 행동을 한 적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 자,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죠. 예산의 대부분이 자문료에 편중돼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연합 민병도 의원실이 국무총리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평가위원회의 자문료가 현장 조사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이 민의원 측에 제출한 4대강 사업 조사 연구 용역 산출 내역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 예산인 총 21억 8천만 원 중에서 74.7%가 인건비 관련 예산이고요. 반면에 현장 조사와 관련된 예산은 2억 원대로 9.8%에 불과했습니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총리실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데다 이른바 4대강 찬성론자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그간 중립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자, 이 분야도 규제 완화입니까? 정부가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 단계를 간소화하려 한다. 예.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말 줄기세포 치료제 치료기회 확대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의뢰 내용 중에 희귀 난치 질환자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시험 단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는데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상까지의 임상시험 단계 중에서 2상까지만 통과해도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을지 법률적인 검토를 의뢰했다는 겁니다. 임상시험 3상까지 하게 돼 있는데 2상까지만 통과해도 치료제를 쓸 수 있게 한다. 예. 2상, 3상이 무슨 얘기예요? 네, 현행법상 의약품이 허가를 받기 위해선 3상, 즉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면 임상 1상을 통해서 소규모 건강한 사람들에게 약물을 투여해서 부작용을 확인한 뒤에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안전성을 검증하는 2상을 거치고요. 이후에 수천 명의 대규모 환자에게 최종 안전성을 검증하는 3상 시험까지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항암제나 희귀의약품처럼 사용이 시급한 의약품에 한해선 시판을 먼저 하고 3상 시험 자료는 그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몸속에 투입된 뒤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상당히 위험성 논란이 큰데요. 식약처는 이미 임상 3상 면제를 위한 연구 용역까지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 줄기세포 치료제 위험성 논란이 더 큰 만큼 더 철저하게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간소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임상 3상은 임상시험 과정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즉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임상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식약처가 받아들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9일 식약처장과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CEO의 간담회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조건부 3상 승인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고요. 식약처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7월 16일 관련 연구 사업을 기획하고 24일엔 연구자를 선정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